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원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는 재성호 교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특강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오늘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현재 국회 구성이 좀 이른바 진보 좌파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180석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번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차별 없는 세상이 과연 올까? 저는 그와는 거꾸로 오히려 많은 역차별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성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특혜랄까, 과잉보호라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 이 젠더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가지고 우리 사회를 크게 분열시키고 또 감시사회, 초갈등사회로 저는 변모하게 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저지해야 되겠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강의안이 내용이 많아서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그 헌법에 보면은 헌법 제36조 1항에서 혼인과 가족 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남녀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 그래서 이 이성의 바탕을 둔 남녀 혼애과 그에 따른 이제 가족 생활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가족 질서, 기본 질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형법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도 부정하지도 않고 또 금지 처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군형법에서만 과거에는 계간죄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추행죄를 규정을 둬서 군인들 간의 그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이런 군형법 규정도 이제 폐지가 될 것이고, 헌재도 아마 이제 기존의 이 헌재 결정을 뒤집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의 전투력이랄까, 사기랄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의 제11조에 보면은 이른바 평등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합리적인 차별, 정당한 차별은 존재하고 있고, 또 그것이 또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말이죠, 자격과 능력도 안 되는데 뭐 10살짜리 아이가 나는 대학교 가겠다, 서울대학교 가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눈 장님이랄까, 또 눈이 한쪽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에 대해서 군 면제를 시켜준다든가, 이런 거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자의적인 차별, 또 부당한 차별, 그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헌법과 기존의 우리 전통적인 이 판례가 있었는데, 2005년에 와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2000년에 생겨나게 되죠.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초창기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2005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용어를 집어넣게 되고, 이 차별행위를 정의하면서 19개 분야에서 어떤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두게 되는데, 여기에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처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성적 이끌림, 끌림, 그래서 또 이 동성애니 양성애니 뭐 무슨 다성애니 범성애니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이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는 권고기관이기 때문에 뭐 진정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시정을 권고한다든가 뭐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시정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정 명령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행 강제금이라고 그래가지고 3천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앞으로 일주일 내에
뭐 동성애 설교 하지 마라. 그런 진정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 내에 하지 마라. 라고 시정명을 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이 이제 부과가 되게 되고 또 그 계속적으로 그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이행될 때까지 또 다른 진정이 들어오고 이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계속 3천만 원씩 부과를 하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은 2007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법무부에서 그런 안을 내고 노무현 정부 말기죠.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2008년에 대표 발의를 하는 법률안을 내는데 이제 13년이 됐고요. 현 21대 국회에 와서는 장혜영 의원이라고 그 정의당 의원이 그 법안을 냈습니다. 6월 말인가에.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관련 법안을 내는데 내용은 상당 부분 이제 비슷합니다. 약간의 물론 차이는 있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고요.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우리 그 헌법에 아까 보면은 성별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 성별은 남녀의 두 개의 성을 우리는 많이 인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거는 이제 생물학적 성입니다. 남자와 여자, man and woman, 생물학적 성인데 이제는 사회학적 성, 사회적 성, 소위 이른바 젠더에 기반한 사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그 동성애랄까 뭐 이런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수국적 입장, 뭐 중립 내지 방임적 태도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보호하는 그런 그 어떤 법적 상태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이제 진정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되기도 하고 또 행정상의 이행 강제금 부과가 되게 되고 또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악의적이고 말이죠.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악의적으로 판단되면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이제 도입이 됐죠. 미국에는 있었는데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말이죠.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평등 실현의 사회가 된다 이거죠. 성평등 실현. 젠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예상 문제점에 앞서서 그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차별금지법은 그냥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럼 차별금지에 관한 실정법규가 없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19개 혹은 19개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별이라든가 남녀고용평등법을 해서 성별을 이유로 해서 고용에서 여러간 차별을 금지한다든가 또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등 19개 분야 난민이라든가 또 외국인의 경우에서도 불합리하고 자의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이게 문제가 있다. 사람의 생활 영역 모든 분야에서 다 이거를 규제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23개의 영역을 예시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등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등. 이게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하고 상당히 이게 또 법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등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의 생활 영역 모든 분야에 다 그냥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은 결국은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차별행위자와 차별신고자, 가해자와 피해자, 또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를 또 감시자와 피감시자, 그래서 감시사회로 만들게 된 겁니다. 특히 목회자들, 또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랄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감시당하는 사회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초갈등 사회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제3의 성,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분류할 수 없는 그런 성을 인정하게 되는 게 되고, 그다음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또 가족 및 가구의 형태 및 상황 등을 구실로 해서 또는 이유로 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보면은 이런 또 특히 뭐냐면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이라는 것들을 차별금지로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면 이제 양성애자가 한 집안에서 두 남자와 또 한 여자가 같이 산단 말이죠. 그럼 일종의 일부 양처 뭐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동성애 가족, 양성애 가족이 한 집안에 산다 이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이런 성적 지향과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해서 구별, 배제, 비판, 반대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차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 차별금지법 안에서는 성별 등으로 인해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차별이다. 특히 이 국가인권위 안에 보면은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또 수치감, 두려움을 야기하는 행위,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그래서 이 동성애는 죄다, 이런 거는 혐오적 표현이다. 또 어떤 증오 감정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로 국가인권위의 보고서라든가 또는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다 그런 것들을 혐오적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 표시 및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등에 의한 교육 내용 차별 금지,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 좀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제목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을 비약적으로 이제 확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문제점, 이게 우리의 이제 관심사인데,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권을 많이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정신적 자유권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존엄 보장이라든가 인격적 가치의 발현이라든가 또 자유민주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요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히 보호하는데, 사상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이 정신적 자유권에 포함이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에는 이런 자유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종교의 자유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교라든가 미션 스쿨이라든가 또 교회 내 다양한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교회 안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설교 시에 말이죠. 설교할 때 동성애는 죄다, 이거는 성령을 거스른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다, 이런 반동성애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차별에 해당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 그런 교육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설교와 교육은 혐오적이고, 즉 동성애 혐오적이고 성평등에 반하며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간주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들은 앞으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용인되고, 그건 하나의 다름, 차이에 불과하다, 이런 신학 논리를 개발해야 돼서, 그런 반성경적인 그런 신학 이론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이건 뭐냐면 우리 신앙 양심의 자유, 또 학문의 자유, 또 신앙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게 되는 게 되겠죠. 또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고 또 당회, 장로들인데, 이 보면은 우리 현행 이 장로교단의 교회 헌법에 보면은, 제가 이제 통합 측의 교회 소속의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 이제 통합 측
총회 헌법 제26조 1항을 보면요. 그걸 소개해드리면 목사의 자격과 관련해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시행 규정에 보면은 제26조 12항에서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관련된 이 차별금지법안 제30조를 보면은 여러분 그 교재 제가 보면은 그게 다 인용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법을 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여기 보면은 성별 등을 이유로 단체 등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을 붙이거나 구성원 자격을 제한 박탈하는 등 단체 등의 가입 활동 등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없는 경우는 차별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로교 헌법과 이 시행규정 제26조 12항은 이거는 단체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직이지만 거기에 목사로 안수받고 그 다음에 청원을 해서 안수받고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이제 목사 자격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목사 청원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노회에서 거부를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그 장지대 출신에 대해서 목사 안수를 하지 않고 거부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차별 행위가 됩니다. 차별 행위가 되고 불이익 조치가 되고 목사 안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헌법이 무력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목사 자격에 있어서 동성애자가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교회 헌법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서는 헌법이지만 대한민국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안에서 이 장로교 헌법은 정관에 해당하는 거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동성애자 목사가 들어오면 이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장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목회 운영이 좌지우지가 될 게 뻔하라 이거죠. 그다음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도 교회의 직원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문제뿐만 아니지 이들의 동성애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그 피택은 이거는 불문가지다. 이들에 대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서 출교를 한다든가 강제 휴직시킨다든가 사퇴를 권고한다든가 이러면 뭐죠? 이거 불이익 조치해야 돼요.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국가인권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돼 있어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회다움을 점점 잃어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표현 양심 종교의자인데 신학대 학생들은 이미 여기 이 법에 따르면 신학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입시 요강 때 동성애자를 들을 수 없습니다. 미션 스쿨에서 이런 요강이랄까 안내문에 그걸 적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미 장신대나 신학대학에서는 동성애를 들어와서 무지개 그래서 동아리 만들고 활동하잖아요. 지금은 학칙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앞으로는 퇴학시키면은요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많이 더럽혀지겠죠. 더럽혀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의 자유인데 아까 반동성애 설교를 그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면서도 또 신앙과 관련된 또 종교의 자유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런 동성애 비판 반대 의사 표시 이런 연구 발표 모두 다 혐오적 표현의 범주 안에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시론이나 사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신문에 게재한다든가 또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든가 또 유튜브에 그런 온라인상에 게재한다든가 또 노방전도 길거리에 피켓팅하는 거 이런 게 다 혐오적인 표현 또는 불리한 대우, 동성애자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고 또 광고하는, 조장하는 이런 행위로 간주가 돼서 다 이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게 된다는 거. 제재 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복음적인
기독교 TV도 있습니다. 뭐 CGN도 있고 뭐 CTS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동성애 반대 취지의 설교나 프로그램은 방영, 송출, 게재할 수 없고요. 오히려 그 동성애자들의 구미에 맞는 것만 보도하고 그들 눈치만 보는 보도와 방송만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기독교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성애를 비판 반대하는 옥내외 모임, 집회 그런 결사체 구성도 결국에는 규제를 받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목회자가 뭐 이거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포함이 되는데 앞으로 이 그 성직자들이 설교할 때 말이죠. 설교뿐만 아니라 개별 상담을 하거나 몇 사람들 간에 비공식적인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은 다 이제 녹취당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동성애를 폄하하는 발언하면 그 증거를 수집해갖고 이제 국가인권위 진정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손해배상 청구한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그건 좀 이따가 하겠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제 앞으로 설교 내용을 끊임없이 자기 검열해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압박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물론 성적 문제, 성적 취향에 해당되는 것 국한하는 게 아니라 23개 영역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은 목사님 설교들을 다 동영상에서 교회 유튜브에 올려놓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데 앞으로 다 내릴 가능성이 많아요. 아주 문제가 없는 거 그런 것만 살려놓고 말이죠. 아니면 수정을 한다든가 그거는 제가 너무 과한 표현인데 어쨌든 좀 뭐랄까 끊임없이 자기 검열해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거나 말을 하기 어렵고 감시당할 겁니다. 아마 목사님들 표적이 되고 타겟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런 행위를 하면은 꼭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뭐 형사처벌 받지 않더라도 반인권 인사로 말이죠. 낙인을 찍어서 계속해서 사회적 낙인을 찍힐 겁니다. 그것도 더 엄청나게. 근데 앞으로 이제 성평등 어떤 그런 것에 저촉되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어떤 뭐랄까 성평등 감수성,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 성평등 감수성,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그런 아주 반인권 인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교회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은 뭐 부목사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사무직원이 될 수도 있는데 면접 과정에서 동성애자인지를 확인하는 질문하면 안 되고 또 나중에는 그분들이 또 커밍아웃 할 때 난 동성애자다. 그러다가 그런 경우에 이제 그분들을 징계하고 해고한다. 그러면 이게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이 돼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면은요 몰래 들어와가지고 동성애자 지금은 교회 안에 노조가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지만 이제 각 개별 교회마다 동성애자 중심으로 노조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우리 당회에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도 그런 거에 대비한 아직까지는 별로 교회에서 거기까지 신경 안 씁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다 노조 만들 수 있거든요. 가능성이 저는 있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번 이런 뭐 부교육자라든가 또는 그 직원 채용할 때 불합격 시켰을 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삼을 거예요. 그래갖고 절차상의 하자랄까 이런 소송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모든 서류랄까 다 녹화해놓고 증빙자료로 해서 우리는 차별할 의사가 없었다. 우리는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했다. 이런 거를 입증을 그 동성애자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교회 측에서 당회 측에서 입증해야 돼요. 그게 지금 이제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어려워진 또 초중등 교육 학교에서 성교육 시에 이 동성애 교육 그러니까 반동성애 교육을 하면 그건 차별적인 교육이 돼서 그건 뭐 금지가 되고 제재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교육기관장도 책임져야 되고 또 그 교육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동성애 교육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걸 안 해. 안 하고 계속 지연시켜놔요. 그럼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뭐냐면은 이 그 동성애 반대 교육은 사라지고
동성애 우호적인 교육, 뭐 다양한 성적 지향, 이게 다 차이에 불과하고 다름인 것이지 그게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고 저 사람과 나에서 성적 지향이 그냥 다를 뿐이야.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그 말은 좋은 거죠. 사실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데 이거는 좀 과도한 부분이고 문제가 있는 영역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그 지지의 자유만, 지지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이 되지만 반대 발언의 자유는 없고 박탈하고 이런 그 체제로 메커니즘을 가잖아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안창호 전 대법관도 제가 한 그 국민일보에 그 의견을 내신 거, 뭐 적절한 의견을 제가 여기에다가 게시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동성애 비판과 발언의 자유, 또 설교 이런 게 보장이 돼야 된다 이거죠. 또 지지하는 발언도 보여줘요. 그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거고, 종교의 자유를 내가 침해하지 않는. 만약 이런 차별금지법이 되면은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고 뭐라 그럴까, 국가 권력이 종교역에 너무나 많이 깊이 개입을 해서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거는 인권 침해적인 법률이죠. 어떤 면에서 말하면. 네. 그래서 이 말고도 뭐 많습니다만은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보면은 이 차별금지법에서 보면은 그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크게 4가지 부류로 얘기하고 있는데, 고용의 영역, 그다음에 또 그 재화와 용역 시설 등의 이용에서의 영역, 또 교육의 영역, 행정 서비스 영역,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굉장히 많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다, 콜로라도주에 있었다 그러는데, 동성애자들이 결혼기념일 때문에 케이크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동성애의 어떤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걸 주문을 했는데, 그거를 보고 내 신앙 양심에 반하니까 나 이거 제작해서 못 보내주겠다, 거절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위반이 돼가지고 그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교육 명령을 되기도 하고, 또 그 주례, 앞으로도 이제 나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뭐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겠다, 결혼 주례 요청을 하는데 목사님이 거절한다든가, 또 그들의 임직 투표에서 통과가 되는데 임직을 거절한다든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다 차별금지법 위반이 돼버려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그거 갖고 또 동성애자로부터 협박을 받기도 하고, 또 실제로 기소가 되고 처벌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해체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종래 성윤리가 해체 파괴가 되는 건데요. 제가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동성애 뭐 여러 가지 성적 지향을, 다양한 성적 지향을 인정 보장하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거를 탈이념적으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자와 우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해악이 이런 가져왔고 문제가 많고, 그래서 또 많은 그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이거는 우리 그 신앙이나 종교와 관계없이 어느 직장에서 동성애자와 정상적인 이성애자가 같이 근무를 하는데, 승진의 기회가 왔을 때 이 동성애자가 뭐냐면은 승진해서 이제 탈락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구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지금 승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또 지금 과거에 보면은 숙명여대에서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에 대해서 입학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성전환자가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여성으로 성전하는 사람, 그걸 못하게 반대하고 그걸 관철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거 가능하지 않죠. 차별금지법에서는 그 성평등 실현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들어와야 돼요. 이제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성전환자가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성폭행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꼭 종교의 영역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 종교의 영역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일반 사회생활, 아까 고용의 영역이랄까, 뭐 재화 영역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자꾸 제기해서 일반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을 자꾸 설득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들을 설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얘기는 할까 하다가 안 하겠지만은 이념적으로 접근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소개만 해드리겠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프트 21 좌파 레프트 21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면은 노동자 연대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동성애 문제랄까 이런 가족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이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저촉되는 뭐 범죄인이 됐든지 또는 뭐 가해자가 많이 양산되게 되고, 아까 말했던 입증 책임도 전환이 돼서 가해자로 그 주장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 이 법질서상의 혼란도 가지고 또 갈등이 사회적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하한인데 그게 2배 내지 5배. 국가인권에서 3배 내지 5배인데,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또 집단소송 내지 단체소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동성애 설교를 어느 교회의 홈페이지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면